부동산 브리핑입니다. 디딤돌 대출 개선책을 준비 중인 정부가 신생아 특례 대출을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맞춤형 개선 방안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신생아 특례 대출의 경우 인구 감소라는 국가적 과제에 적극 대응하면서 안정적으로 관리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비강남권 재건축 대여로 꼽히는 서울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14개 단지의 정비 계획이 연내 모두 구체화될 전망입니다. 주민들의 연령대와 추가 분담금 부담 등으로 50층 이상 초고층보단 40층대로 스카이라인을 형성하는 모양새로 탈바꿈하게 될 예정입니다. 애물단지로 전락했던 생활 숙박시설의 매매 호가가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가 오피스텔로의 용도 변경 문턱을 낮추기로 하자 투자 심리가 되살아난 데 따른 결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요즘 트렌드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요즘에는 뭐가 유행하는지 좀 찾아볼 필요가 있는데 요즘 SNS에 해시태그로 많이 달리는 것들 그리고 사진이 많이 올라오는 것들을 좀 살펴보면 러닝붐, 독서붐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달리기, 책 읽기에 예전만큼 많은 관심들을 좀 갖게 된 건데요. 그동안은 조금 소홀하게 여겼던 것들이 다시금 좀 인기를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좋은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그런 의미에서 이런 게 유행이라면 그동안 좀 소홀히 했었던 부동산 투자도 다시 한번 좀 유행시켜보는 건 어떨까요? 저희 방송이 함께 할 테니까요. 오늘도 부동산 투자 고민 있으시다면 저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4번 시청하시는 여러분 누구나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게 열어두고 있고요. 문자 편하시다면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부자 되는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속으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한 주의 한가운데 또 수요일이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또 힘들게 보내고 계실 여러분을 위해서 마음속에 짐을 덜어드릴 부동산 고민 해결사 모셨는데요. 바로 소개해드릴게요. 주식회사 드림부동산투자연구소의 정창래 대표 나오셨어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서울 도심의 지금 이제 정비 사업지들을 보면요, 뭐 이제 재개발이라던가 이제 재건축 지역들을 보면 초고층 건물로 지으려고 지금 이제 정비 계획안들을 다 지금 바꾸고 있는 중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초고층 건물, 우리가 이제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요, 이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개발, 재건축을 할 때 아파트 층수를 제한하는 룰이 있었습니다. 바로 35층 룰이었죠. 근데 이 35층 룰이 이제 작년에 이제 완화가 됐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정비 사업지를 보면 아까 목동도 마찬가지로 지금 한 40층대로 지금 이제 개발을 좀 준비 중에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각 지에 지금 초고층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데, 근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요. 이 초고층 건물을 짓게 되면, 즉 우리가 이제 50층 이상의 건물을 이제 초고층 건물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초고층 건물을 짓게 되면 공사비가 거의 2배에서 3배 정도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만큼 조합원이 부담해야 되는 추가 분담금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겠죠.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공사비가 늘어나는 것만큼은 추가 분담금이 늘어나는데 그만큼 일반 분양가를 사실은 뭐 무작정 올릴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반 분양가를 그만큼 올려도 투자자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지역, 즉 입지가 좋은 지역들이겠죠. 예, 대표적으로 압구정이라던가 아니면 성수 전략정비구역, 아니면 이제 용산의 이제 동부 이촌동 라인 이쪽 지역들 같은 경우는 지금 다 대부분이 50층 이상의 초고층 건물을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아까 목동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그 소유자들이 좀 연세들도 많이 있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추가 분담금에 대한 부담이 되니까 지금 이제 40층으로 지금 이제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요, 10년 내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상당히 많이 좀 바뀔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전통적인 부촌, 그다음에 미래의 부촌이라고 볼 수 있는 압구정 청담 삼성 라인, 자, 그다음에 성수동 라인, 그다음에 이 용산 라인은 좀 이제 마천루가 많이 이제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듯 서울의 도시계획은
계속적으로 움직이죠. 또 이제 도시계획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그 시대의 시대상을 반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도시계획도 좀 미리 알 수가 있으면 서울의 변화상을 알 수가 있겠죠. 또 변화상을 알 수가 있으면 그만큼 여러분들에게는 어느 정도 투자에 대한 기회가 많이 생길 겁니다. 근데 이 도시계획도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저와 함께 하시면 제가 이제 중간중간 뭐 도시계획에 대한 얘기들도 많이 해 드리니까 여러분들 고민사항 있으시면 항상 저와 함께 해 주시고요. 자, 매주 수요일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가진 부동산에 대한 고민 상담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투자에 대한 고민, 갈아타기에 대한 고민, 그다음에 부동산 세금에 대한 고민, 그다음에 뭐 소액 투자에 대한 고민, 어떤 고민인지 괜찮으니까요. 예, 고민 있으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 주시면 저와 함께 실시간으로 상담과 답변이 가능하니까요. 많은 전화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전에는 한 20층짜리 아파트만 보더라도 와, 고층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제는 이제 서울의 아파트가 30층, 40층, 더 높게는 50층까지 생길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그렇게 높이 지어지는 신축 아파트는 내가 어떻게 사? 너무 비싸잖아. 이런 고민들 아마 드실 겁니다. 하지만 이 부동산 투자에서는 또 그렇게 높은 금액만으로 접근하지 않아도 또 밑에서부터 차근차근 접근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내가 모르는 그 소액 투자 방법에 대해 고민하신다면 또 이번 주말 좋은 세미나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정창현 대표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시간인데요. 어떤 이야기 함께 나눠보실 수 있는지 대표님 자세하게 소개 부탁드려요. 자, 지금 최근에 여러분들 2017년부터 현재 부동산 시장을 보면 어때요? 예, 부동산 시장이 상당히 많이 좀 변해 있죠. 그렇죠? 예. 자, 우리가 이제 최근에 보면 이제 재개발이나 재건축 쪽에 좀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분들도 상당히 좀 많으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장이 지금 많이 변했거든요. 예, 시장이 많이 변한 만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투자하는 투자 전략도 좀 이제 달라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투자에 대한 저는 이제 관성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이 투자에 대한 관성 때문에 과거하고 똑같은 패턴으로 많이 투자를 하신다라는 거죠. 예, 그런데 시장이 달라진 만큼 이제 투자에 대한 전략도, 그러니까 투자에 대한 패턴도 달라져야 되는데 똑같이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예를 들면요. 제가 이제 상담을 해보다 보면 또 어떤 이제 모모 지역에 이제 어떤 이제 투자 물건을 이제 매입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여쭤보면 한 95% 정도는요. 항상 자기가 살고 있는 집 주변에 투자를 하십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면요. 아무래도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 좀 잘 알고 있는 지역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좀 마음이 편한 거죠. 예, 그런데 지금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정비사업주도 마찬가지고 재건축도 마찬가지고 재개발도 마찬가지고요. 예, 이렇게 점점 양극화가 지금 심해지고 있잖아요. 예,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기 때문에 예전처럼 우리가 뭐 재개발 이슈가 있거나 아니면 재건축 이슈가 있거나 이런 이슈만으로는 사실은 가격이 오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 그러니까 입지적인 양극화가 지금 계속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같은 투자 금액으로도 우리가 사실은 입지가 좋은 지역에 투자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런 어떻게 보면 시장이 달라진 것만큼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을 좀 아시고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예전하고 똑같은 패턴으로 많이 투자를 하신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시장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개발에 투자하는 투자 전략도 많이 달라져야 되고요. 또 부동산에 대한 세금 같은 경우도 지금 많이 달라졌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세미나는 제가 토요일 오후 1시에 합니다. 토요일 오후 1시에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투자 전략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세미나를 좀 준비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뭐 재건축 유망 지역이라던가 아니면 재개발 소액 투자 지역까지도 제가 시간이 되면 제가 공개를 할 예정에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장이 다 변했는데 나만 변하지 않는다면 성공할 수 없겠죠. 그 변한 시장의 분위기 살펴보고 그 안에서 내 투자 전략 세워볼 수 있는 귀한 자리니까요. 무료 세미나 이번 주말에 진행됩니다.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역시 나가고 있는 번호 02-2638-3974번이나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문의 주세요. 자세하게 세미나 안내도 도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시간 통해서도 다양한 여러분의 고민 해결해 드릴 텐데요. 오늘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연결해서 말씀 나눠볼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부동산 고민 이야기 나눠볼까요? 아, 네네. 아파트 매입 추천권 때문에 연락드렸고요. 네. 25평대 아파트를 그 매수 검토하고 있는데 네.
배우자하고 좀 생각이 좀 달라가지고 문의를 드려볼까 합니다. 네, 어떤 아파트 두 개를 좀 비교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네. 그 옥수동하고 고덕동을 좀 보고 있는데 네, 옥수동은 그 레미안 옥스리버젠을 보고 있고요. 네, 그 24평에 한 매매가가 16억 5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네. 그리고 이제 고덕동은 이제 고덕 그라시움 음, 25평가가 이제 15억 5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강남에 좀 가까운 옥수동이 좋은데 아, 여자는 좀 언덕보다는 평지고 아무래도 여자다 보니까 신축인 고덕 그라시움이 좋다고 해가지고 네. 어느 걸 해야 되나 해가지고 전화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연락 잘 주셨어요. 우리 남편분은 레미안 옥수 리버젠을 그리고 아내분은 고덕 그라시움 아파트를 선호하는데 내 집 마련을 좀 어떻게 하면 좋을지 누구 말을 듣는 게 조금 더 투자적으로 성공하게 되는 건지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자, 지금 옥수동에 지금 옥수 리버젠이랑 그다음에 이제 고덕동에 이제 그라시움, 그죠? 예, 네네. 두 개 아파트를 보고 계시는데, 네네. 근데 평소에 방송을 상당히 많이 보시나 봐요. 예, 각 지역 대장주만 보시네요, 그죠? 아, 예. 네네. 지금 투자는 우리 시청장처럼 하는 게 맞아요. 예, 각 지역에 내가 될 수 있으면 대장주에 투자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 대장주에 투자를 해놔야 내가 능력이 되는 것만큼 대장주에 투자를 해놔야 오를 때는 가장 많이 오르고요. 그 다음에 떨어질 때는 가장 덜 떨어집니다. 예, 그리고 회복은 또 가장 빠르고요. 예. 네네. 자, 지금 옥수 리버젠. 예, 지금 여기 지금 옥수동 일대 지금 대장주 아파트죠. 그렇죠? 예. 네. 물론 한 연차는 제가 알기로 한 2, 3년 차 정도 돼요. 그죠? 예. 네네. 12, 3년 차 정도 되고 지금 레미아 옥수 리버젠 보면은 약 한 1,500세대 정도 되고 그다음에 여기에 장점은 그냥 뭐 강남 접근성이 상당히 좋아요. 그죠? 네네. 예. 예, 강남 접근성이 상당히 좋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뒤쪽으로 보면 이제 도심 접근성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죠? 예.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옥수 리버젠 같은 경우는 물리적인 입지가 상당히 좋아요. 자, 왜 그러냐면 우리가 각 지역의 대장주에 투자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또 서울 도심의 대장주와 인접해 있을수록 좋거든요. 자, 그런데 옥수동 같은 경우에는 용산의 대장주 한남뉴타운. 그죠? 자, 그다음에 우리가 대한민국의 대장주 압구정, 청담, 삼성이 바로 앞에 있잖아요. 그렇죠? 네네. 예, 그래서 물리적인 입지가 상당히 좋고요. 예. 자, 그다음에 아까 이 그라시움이라고 하셨죠? 예. 네네. 자, 그라시움 같은 그라시움. 경우도 지금 보시면 자, 이 그라시움도 지금 약 한 5천 세대 정도 되는 이제 한 5년 차 되는 아파트인데 여기 고덕동에서는 얘가 가장 대장주예요. 그죠? 예. 대장주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변으로 보시면 이제 지도상으로 보시는 것처럼 이 고덕동 일대나 명일동 일대 같은 경우에는 주거 쾌적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예, 다 지금 이렇게 녹지가 많죠. 그렇죠? 네네. 예. 그래서 주거 쾌적성도 상당히 높고요. 그다음에 아까 옥수동 같은 경우에는 약간 구릉 지역이었지만 여기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다 평지죠. 그렇죠? 네네. 예, 평지예요. 예. 자, 요런 거 입지적인 여건을 가지고 있는데 자, 이제 주변에 보시면은 이렇게 뭐 인근에 이제 고덕 비지밸리라던가 아니면 세종 고속도로 이번에 또 12월 말에 또 일부 개통하거든요. 예, 이런 또 이제 9호선 연장 호재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또 호재들도 있는 지역이 또 고덕동 일대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내가 두 개 중에 지금 비교해서 더 좋은 거 사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네네. 제가 그럼 비교를 해드릴게요. 비교를 어떻게 네. 하냐. 자,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주택 가격을 결정하는 요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저는 딱 네 가지만 좀 짚어드릴게요. 네 가지만. 첫 번째로 우리가 직주 근접성이에요. 자, 어떤 거냐? 서울은 지금 우리가 3도심이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우리가 3도심에는 가장 많은 일자리가 있죠. 그렇죠? 가장 많은 일자리가 있기 때문에 3도심과의 접근성이 좋을수록 주거에 대한 선호도라든가 주거에 대한 수요가 많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직주 근접이 상당히 중요한 거고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인문 환경도 상당히 중요하죠. 그렇죠? 예, 인문 환경. 네. 자, 인문 환경이라는 거는 뭐 학군이라든가 뭐 상권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이런 인문적인 환경도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주거에 대한 쾌적성도 상당히 중요해요. 뭐 단지 내의 쾌적성이라던가 아니면 그 지역에 뭐 공원이 있다거나 이러면 더 선호도가 높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네. 예. 그다음에 네 번째가 그 지역의 이제 개발 호재들이에요. 개발 호재들.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제가 항상 방송을 할 때 많이 또 강조해 드리는 게 어떤 거냐면 무임승차를 잘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무임승차. 그러니까 주변에 어떤 뭐 지하철이 개통이 된다라던가
아니면 주변에 어떤 공원이 생긴다라던가 이런 주변에 개발 호재들이 많이 있는 지역은 내가 그만큼 무임승차를 할 수 있는 지역이잖아요. 그렇죠? 네네. 예, 그래서 주변에 이제 개발 호재들 이렇게 한 4가지로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예. 네네. 자, 그러면은 이제 옥수 리버젠, 예, 옥수 리버젠이랑 이제 고덕동 이렇게 한번 이제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직주 근접을 놓고 보면요. 자, 우리가 도심 접근성과 강남 접근성이 좋은 옥수동이 지금 고덕동보다는 훨씬 더 좋죠. 그렇죠? 네네네. 예, 그러니까 직주 근접은 옥수동이 훨씬 좋아요. 자, 그다음에 인문적인 환경은요. 사실은 옥수동 같은 경우가 뭐 압구정 바로 건너편이고 용산 바로 인근이라서 상당히 좋은데 사실은 우리 학군을 보면 애들 가르치기가 고덕동이 더 훨씬 낫습니다. 왜? 이 고덕 같은 경우는 배재 학군이라던가 아니면 한영 학군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그 교육시키기가 상대적으로 옥수동보다는 상대적으로 아주 좋아요. 그죠?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인문적인 환경은 고덕동이 훨씬 더 낫고요. 자, 그 다음에 주거에 대한 쾌적성을 보면 아까 지도로 보셨듯이 녹지율이 높은, 그러니까 옥수동과 고덕동을 비교해 봤을 때 녹지율이 높은 어떤 데가 더 좋아요? 예, 고덕이 훨씬 더 좋죠. 그렇죠? 예, 네네. 물론 이제 옥수동 같은 경우도 한강과 인접해 있기 때문에 뭐 주거 쾌적성은 어느 정도 나오는 편이지만 전체적인 주거 쾌적성을 놓고 보면 그래도 녹지율이 높은, 그러니까 이 고덕 일대 같은 경우는 녹지율이 거의 40%대예요. 40%대. 거의 웬만한 신도시보다 더 녹지율이 높습니다. 예, 그러니까 주거 쾌적성은 이제 고덕동 일대가 훨씬 더 높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변에 또 개발 호재들을 보면 즉 우리가 무임승차가 가능한 개발 호재들을 놓고 보면 옥수동보다는 사실은 고덕동 일대에 뭐가 있어요? 9호선 연장, 또 비즈밸리, 그 다음에 세종고속도로 이런 여러 가지 호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개발 호재들도 그러니까는 사실은 고덕동 일대가 더 많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직주 근접은 옥수 리버젠이 좋은데요. 예, 옥수 리버젠이 좋은데 인문적인 환경이라던가 주거 쾌적성이라던가 인근 지역의 개발 호재들이라던가 다 좀 그라시움이 좀 더 낫거든요. 예. 자, 그러면 자, 그라시움을 지금 매수를 하셔야 되냐? 저도 이거 지금 제가 아까 듣고도 상당히 저도 좀 고민이 많거든요. 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이 고덕동 일대가 직주 근접은 떨어지지만 인문적인 환경이라던가 주거 쾌적성, 인근의 개발 호재들이 상당히 많은 지역이잖아요. 그렇죠? 네네. 자, 그런데 저는요. 여기 비교해 보면 이것만 보면은 당연히 고덕동이지만 차라리 근데 옥수 리버젠을 더 매수하시는 게 투자 가치 면으로는 조금 더 나을 것 같아요. 아, 예. 네네. 그러니까 그라시움도 상당히 좋잖아요. 그죠? 예. 네네. 근데 투자 가치 면으로 봤을 때는 저는 옥수 리버젠을 좀 매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떤 거냐면요. 아까 제가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항상 투자를 할 때는 인근 지역에 대장주가 많이 몰려 있어야 돼요. 대장주가. 자, 그런데 우리가 서울 도심에서 이 옥수동 일대 같은 경우는 어떤 데냐? 자, 한번 볼게요. 자, 서울 도심에서 우리가 미래의 부촌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도 부촌이고 미래의 부촌이라고 볼 수 있는 지역이 딱 4군데예요. 4군데가 어디냐면요. 자, 여기죠. 자, 강북에서는 한남 이촌동 일대, 그 다음에 또 성수동 일대, 자, 그 다음에 강북에서는 반포 일대, 압구정 청담 삼성 일대거든요. 그죠? 자, 어때요? 지금도 부촌이고 앞으로 미래에도 부촌이겠죠.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그냥 부촌이에요. 그냥. 그죠? 자, 그런데 옥수동이 여기에 있어요. 중간에 딱. 어때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입지가 상당히 좋죠. 그렇죠? 네네. 예, 그래서 지금 옥수 리버젠하고 고덕 그라시움이랑 비교를 해보면 인문적인 환경이나 주거 쾌적성, 인근 지역의 개발 호재들, 물론 그라시움은 좋은 단지입니다. 그런데 저는 투자 가치 면으로 봤을 때는 물리적인 입지가 좋은 차라리 옥수 리버젠을 좀 매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습니까? 아유, 네. 결정하는데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남편분의 손을 들었더니 목소리가 더 밝아지신 것 같아요. 무엇보다 부동산에 있어서는 그 입지가 얼만큼 중요한지를 알 수 있는 상담이었는데요. 이렇게 부부간에 좀 의견 조율이 안 된다거나 고민이 깊어지실 때는 저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나가고 있는 번호 02-2638-3974번,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함께하고 있고요. 다음 전화 또 연결해서 말씀 이어갈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오늘 안녕하세요. 어떤 고민 이야기 나눠볼까요?
저희 아들이 그동안에 직장 생활하면서 네. 한 3억을 모아놓은 돈이 있는데 네. 아직 결혼할 결혼할 정도는 안 되고 네. 그래서 이걸 어디 투자 목적으로 어디도 묻어둘까 싶어가지고 네. 한번 상의 드려보고 싶어가지고 전화 드렸어요. 연락 잘 주셨어요. 그럼 우리 아드님께서 보시는 지역이 좀 있을까요? 근데 저희 아들은 용산 쪽을 자꾸 원하는데 네. 그게 이제 알아보니까 돈이 너무 적어갖고 투자가 안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TV를 계속 제가 보니까 네. 그 왕신 쪽에 대표님 말씀하시는 게 있어가지고 네. 저기 그곳에 이제 뭐 한번 알아보니까 2년 전에 1억 5천 했던 게 지금 또 2억 이상 올랐어요. 네. 그래서 그쪽 그 왕십리 쪽 그 11번 출구 쪽에 네. 도보로 걸어가지고 한 5분 거리에 신축으로 그 투룸이 생겼는데 거기 매매 가격이 5억 9천인 거예요. 네. 제가 생각할 때 너무 비싼데 네. 전세가 3억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사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여쭤보고 싶어가지고. 알겠습니다. 전화 연락 잘 드렸어요. 주셨어요. 우리 아드님 대신 연락을 주신 건데 그러니까 왕십리역 근처에 신축 투룸 다세대 주택을 거의 3억 가까이 투자금을 내고 이걸 매수해도 되는 건지 대표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왕십리역. 예, 요게 보면 제가 아까 11번 출구가 잠깐만요. 한번 지도상을 한번 볼게요. 아까 11번 출구라고 하셨죠? 네네. 11번 출구 쪽이면 이쪽에 여기 그 왕십리역하고 이제 그 상항십리역하고 왕십리역 사이 지금 지도상으로 보면 요 지역이네요. 그죠? 예. 자, 요 지역이고 지금 입지를 보면 자, 우리가 지금 네. 왕십리역 역세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서울에서 몇 안 되는 지금 커트러블 역세권 중에 하나죠. 우리가 서울의 커트러블 역세권이 지금 딱 두 군데밖에 없어요. 예, 공동 역세권, 이제 커트러블 또 이제 왕십리역 역세권인데 이 왕십리역 역세권은 거기에다가 앞으로 이제 GTX도 들어오고요. 예, 그다음에 또 얼마 있으면 이제 경전철도도 연장이 되기 때문에 명실상부 요 일대에서는 가장 어떻게 보면 교통이 좋아지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쪽 같은 경우는 이제 직주 근접성이 상당히 좋은 지역이고 여기 주변 일대를 보면 여기 그 왕십리역 그 아래쪽에 그러니까 9번 출구 쪽 아래쪽에 보면 여기에 지금 이제 행당 7구역이거든요. 얘네가 예. 네. 행당 7구역인데 얘가 이번 그 추석 명절 전에 일반 분양 들어가셨어요. 일반 분양 들어갔었는데 예, 240대 1이었습니다. 어때요? 예, 입지 상당히 좋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여기 지금 이제 행당 7구역 지금 내년에 입주거든요. 내년에 입주인데 여기가 이제 라체르보 이제 프로지오예요. 저는 여기 지금 33평 기준으로 해서 제가 예상하는 예상 시세는요. 대략 23, 4억 정도로 저는 예상을 해봅니다. 예. 왜요? 비싸 보여요? 너무 비싸가지고. 아, 그렇게 안 갈 것 같아요? 예. 자, 왜 그러냐면요. 여기가 보시면 얘가 지금 행당 7구역인데 여기 밑에 그 서울숲 리버브자이 있죠. 그렇죠? 예, 얘가 네. 이제 지금 이제 얘가 행당 6구역. 그러니까 5년 전에 입주한 거고요. 그다음에 얘가 행당 7구역. 얘가 지금 내년에 입주하는 건데 입주 연차가 앞으로 6년 차가 나고 그다음에 입지는 왕십리역이 가까우면 얘가 행당 7구역이 훨씬 더 좋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서울숲 리버브자이 아파트가요. 지금 33평 기준 지금 5년 차 되는 아파트가 입지도 약간 떨어지는 데가 보통 20억에서 21억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얘는 23, 4억은 당연히 무난하게 가겠죠. 그렇죠? 예, 이해되세요? 예. 오 마이 갓. 그래서 여기 왕십리 쪽이요. 상당히 입지가 좋은 지역이에요. 예. 왜 그러냐면 전체적으로 보면 자, 여기 지금 왕십리가 있고 바로 나오면 이제 강남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아주 좋고요. 그다음에 바로 이제 도심 접근성도 상대적으로 아주 좋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입지가 상당히 좋은 지역인데 중요한 거는 여기가 개발 가능성이 있냐 이거죠. 그렇죠? 예, 우리 시청자님 지금 아까 아드님 지금 아드님 여유자금이잖아요. 그죠? 네. 예, 그래서 네. 지금 묻어놓고 나중에 지금 개발을 바라보고 투자를 하시는 거 아닙니까? 예, 그죠? 예. 그럼 그렇게 중요한 건 하려고. 여기가 개발 가능성이 있냐 이거죠. 예, 개발 가능성이. 근데 자, 개발 가능성이라는 거는 우리가 그 지역의 전체적인 거를 좀 보시면 자, 이런 거죠. 자, 이쪽에 보시면 행당 대림동 이쪽 아까 옥수동 일대 이쪽은 다 개발 끝났어요. 다 개발 끝나고요. 네.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마지막 남았던 행당 6, 7구요. 이제 개발 이제 마무리고요. 그러면 지금 다른 지역들은 다 아파트로 개발이 다 끝났거나 지금 이제 마무리가 되는 중이거든요. 자, 그러면 유일하게 지금 남아 있는 지역이 우리 시청자님께서 보고 있었던 지금 왕십리역 11번 출구 앞이에요. 그러니까 즉 행당역이랑
왕십리역 사이, 여기 상항십리역 사이 요 지역이 네. 유일하게 남아 있는 지역이거든요. 이 도심 지역에서. 아, 네네네. 자, 그런데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보면 재개발을 할 때요. 그러니까 신속통합기획이나 재개발을 할 때 우리가 30년 이상 된 주택 비율, 그러니까 이걸 노후도 비율이라고 하거든요. 노후도 네. 비율이 60% 이상이 돼야 우리가 개발이 가능해요. 이해되세요? 아, 네네. 네네. 예. 근데 예전에는 우리가 재개발을 할 때는 30년 이상 된 주택 비율이 67% 이상이 되어야 개발이 가능했었거든요. 네네. 자, 그런데 이게 최근에 60%로 완화가 됐어요. 왜 완화가 됐을까요? 왜? 네. 아니, 잘 땅이 모르시겠죠? 없고, 예. 자, 어떤 거냐면 서울에 이제 노후도가 높은 데가 없어요. 예. 예, 그러니까 개발할 데가 노후도 없을 것 높은 같아요. 데는 네. 벌써 한 30년 동안 재개발 뉴타운 다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노후도가 아, 높은 데가 네. 없으니까 근데 꾸준하게 아파트 공급을 해줘야 되니까 지금 노후도 요건을 30년 노후도 60%로 완화를 해준 거거든요. 네. 자, 그만큼 서울에 노후된 데가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서울에 노후된 데가 높은 지역은 우리가 그냥 기다리고 있으면은 분명히 개발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보고 있는 이 지역이 유일하게 여기서 아직 개발이 안 된 지역인데 또 공교롭게도 입지는 또 왕십리 역세권, 입지는 가장 좋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네. 시청자께서 보고 있는 이 입지가요. 네. 노후도가요. 30년 노후도가 80%가 넘어갑니다. 아, 네. 자, 뭐 개발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개발 되겠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어떤 거냐면, 가격이 자, 너무 어떤 거냐면 세가지고, 이런 네. 거죠. 서울에 지금 노후된 데가 없다니까요. 노후된 데가 없어서 지금 30년 67%에서 60%로 완화해 줬는데 이 지역은 지금 노후도가 지금 80% 이상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아, 그만큼 네. 노후도가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그만큼 개발 압력이 높죠. 그렇죠? 자, 거기에다가 요 일대 지금 특히나 시청자께서 보고 계시는 11번 출구 앞쪽 라인, 요쪽 라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그때 예전에 한번 이 지역을 한번 가봤었거든요. 이 지역은 빌라들이 거의 없어요. 빌라 비율이 아주 낮습니다. 즉 빌라 비율이 낮다라는 건 어떤 거냐면 상대적으로 조합원 비율이 아주 낮은 거 아니에요. 그죠? 좋은 거죠. 네네. 예, 그러니까 조합원 수가 적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빌라들이 많은 네네. 지역은 조합원 수가 많은 거고 빌라들이 적은 지역은 조합원 비율이 낮은 지역이잖아요. 그래 그만큼 또 네. 사업성도 좋아요. 네. 사업성도 상당히 좋은 지역이거든요. 자,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제부터가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여기 인근에 지금 다 뭐 행당 8구역, 하항심리 9구역 지금 막 신속통합기획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청자께서 말씀하신 11번 출구 쪽 요쪽 라인은요. 요쪽 라인은 어떤 지역이냐면 여기는 지금 여기에서 다 350m 이내예요. 350m 이내이기 때문에 여기는 향후에 역세권 개발이 가능한 지역이거든요. 아, 자, 네. 역세권 개발 얘기 들어보셨어요? 네. 아, 얘기는 들었어요. 얘기는 들었어요. 자, 역세권 개발이 네. 어떤 거냐면 역방면 350m 이내에 아주 노후된 지역이 있다 그러면 용도 네. 지역을 상향을 해줘서 고밀도로 개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성이 일반 재개발하고는 틀리게 어마어마하게 좋아지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지역이 만약에 역세권 개발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냥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추가 분담금 없이 그냥 33평 형태 배정이 가능한 거예요. 역세권 개발로 네. 가게 되면. 그런데 네. 우리 시청자께서 보고 계신 이 지역이 역세권 개발이 상당히 유력한 지역이에요. 이해되세요? 아, 네네. 자, 거기다가 네, 우리가 역세권 개발도요. 요 역세권 개발이라는 것도 우리가 네. 이 역의 위상에 따라서 주어지는 용적률이 틀려요. 그래서 우리가 지역 중심 역세권, 지역 중심의 역세권이면 용적률이 최대 500%거든요. 자, 그런데 중심지 역세권 있죠. 중심지 역세권은 용적률이 700%까지예요. 자, 여기 왕십리역은 뭐예요? 지역이 아니라 중심지 역세권이죠. 그죠? 네네. 그러니까 또 다른 또 일반적인 역세권 개발이랑은 틀린 지역이에요. 아, 네. 예, 그만큼 사업성이 상당히 좋은 지역이거든요. 예. 네네. 자,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시청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여기가 지금 3억인데 지금 우리 시청자님은 지금 다른 데랑 비교가 안 되니까 여기가 비싼지 싼지 모르시는 거잖아요. 그죠? 네. 내가 여기가 다른 지역과 비교를 해보면 여기가 비싼지 싼지 알잖아요. 그죠? 자, 그럼 이렇게 네.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기 그 왕십리 쪽이랑요. 한번 여기, 자, 우리 시청자께서 보고 계시는 왕십리역 쪽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청량리역 쪽이 있어요. 자, 여기하고는 좀 급지 차이가 좀 있죠. 그렇죠? 우리가 그렇죠. 청량리역 일대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이제 중급지 정도의
이제 급지고요. 왕십리역은 중상급지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죠? 그래서 아까 보시면 여기도 1013평 기준 여기 아파트가 이제 신축 아파트는 아까 제가 예상했듯이 23, 4억 정도로 가는 거고 근데 여기 청량리역 일대는 지금 33평 기준 일반적인 아파트가 가장 비싼 게 한 15억에서 16억 정도 가요. 그러니까 좀 급지간의 차이는 네. 있죠. 그렇죠? 네네. 예, 훨씬 급지간의 비싸네요. 차이는 있는데요. 여기 청량리역 뒤에 여기 전농 14구역이라고 있거든요. 네. 아직 뭐 여기도 지정은 된 건 아닙니다. 근데 여기에서도 역세권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도 투자 금액이 3억이에요. 자, 왕십리 투자 금액 3억이에요. 그럼 어디 들어가실래요? 똑같은 역세권인데. 왕십리가 낫겠는데. 왕십리가 훨씬 좋죠. 그렇죠? 네. 예, 이해되세요? 네. 예, 그러니까 내가 투자라는 거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지역을 봤을 때 이 지역이 그 투자 금액이 이게 비싼 건지 아니면 저평가되는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네. 다른 지역과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투자에 대한 판단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예, 그러면 감사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청량리 쪽이랑 왕십리 쪽이랑 급지는 틀린데 여기는 투자 금액이 3억이야. 그럼 투자 금액이 싼 거죠. 그죠? 이해되시죠? 그렇죠. 네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왕십리 쪽으로 고맙습니다. 예, 알아보시면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많이 네. 도움됐어요.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네. 네, 상담 멘트가 다 끝나기도 전에 감사합니다라는 말씀을 여러 번 해주셨는데 그만큼 마음의 결정을 이제 내리신 것 같아요. 자녀분께 잘 전달해 주시고요. 성공 투자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저희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로 도움 드리고 있으니까요. 시청하시면서 나도 좀 도움받고 싶다 하신다면 미루지 마시고 지금 바로 연락 주세요. 최근에는 정말 이 재개발 투자에 관심 갖고 계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이 재개발 투자 방식이 여러 가지가 생기다 보니 또 이 모아타운이나 신속 통합 기획 여기에 좀 나도 빠르게 남들보다 먼저 좀 투자해보면 어떨까 고민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고 또 그걸 이용해서 이 모아타운 관련해서 신축 빌라를 지금 투자하면 무조건 돈 법니다. 이런 투자 권유, 투자 광고들도 좀 심심치 않게 보이더라고요. 하지만 이 모아타운이라고 해서 신속 통합 기획이라고 해서 다 돈을 버는 재개발 투자는 아니라고 하거든요. 어떤 지역을 좀 피해야 하고 어떤 것들은 좀 피해야 하는지 오늘은 대표님께 그 내용을 좀 들어보고자 해요. 바로 전해주실까요? 자, 많은 분들이 지금 이제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게 내가 살고 있는 지역 중에 어떤 지역이 모아라든가 신속이라든가 역세권이 되면 다 어떻게 보면 시세 차익이 다 나는지 아십니다. 예, 시세 차익이. 자, 그런데요.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시장이 지금 많이 달라졌죠. 예, 시장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이제는 어떻게 보면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예, 100점 100패합니다. 예, 자,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모아타운 신속 지금 지정됐고 선정되고 그럼 여기는 앞으로 돈이 크게 될 거야. 이런 생각을 이제는 아예 버리셔야 됩니다. 예, 아예 버리셔야 됩니다. 예, 그 이유를 제가 오늘 한 7, 8분 정도 강의를 하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상당히 어떻게 보면 심플한 얘기면서도 여러분 투자하시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거든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재개발 재건축이라는 거는 재개발 재건축이라는 건 뭐예요? 예, 우리가 이 정비 사업, 이 재개발 재건축이라는 정비 사업의 주체는요. 자, 여기에 해당하는 토지 등 소유자, 즉 조합원들이 이 정비 사업의 주체죠. 그렇죠? 예, 정비 사업의 주체가 되는 겁니다. 즉 뭐냐? 이런 지역에서도 이제 재개발 재건축을 하면서 조합이 설립이 됐다라는 거는 하나의 우리가 아파트 사업을 아파트 신축 사업을 하기 위해 하나의 시행사가 이제 만들어진 것과 똑같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정비 사업의 주체는 조합원입니다. 즉, 우리 이 재개발 재건축은 조합 사업이라는 거죠. 조합원들이 모여서 하는 조합 사업입니다. 자, 이 조합 사업이라는 거는 가장 중요한 게 어떤 거냐면 조합원들의 이익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조합원들의 이익이. 만약에 조합원들의 이익이 없다? 재개발 재건축 안 하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재개발 재건축 정비 사업이 진행이 되려면 즉 사업성이 담보가 돼야 진행이 가능하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다음 장을 보시면 좀 예전 얘기인데요. 우리가 과거에는 서울시에서 재개발 재건축 막았죠. 예, 그래서 그걸 뉴타운 추구 전략이라고 합니다. 한 10년 동안 재개발 재건축을 막았어요. 근데 그 이유를 한번 이제 살펴보기 전에 한번 이게 2013년도에 아까 왕십리 얘기했었는데 왕십리 뉴타운 기사 내용이거든요. 자, 한번 볼게요. 자, 내용인데 최고의 뭐 황금 입지, 대규모 왕십리 뉴타운 최고 할인율로 분양 전쟁. 자, 이 당시에 자, 여러분들 지금 왕십리 뉴타운의 33평형대 가격이요. 지금 얼마 가냐면 18, 9억 정도 가요. 예. 자, 그런데
그 당시 2012년도에 13년도에 여기에 33평형 분양가가 원래 6억 초반대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어떤 상황이었냐면요. 6억 초반대에도 분양이 안 됐어요. 다 미분양 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했냐. 15%에서 20% 할인 분양한 겁니다. 할인 분양. 즉 뭐냐. 5억 초반대 분양한 거예요. 33평형. 자, 5억 초반대. 자, 이렇게 되니까 자,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조합에서 책정했던 일반 분양가보다 일반 분양에 분양을 못하고 할인해서 분양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2013년도, 14년도, 15년도 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안 좋았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럼 어떤 의미냐? 자, 이런 거죠. 입주가 석 달밖에 안 남았는데 이제 와서 수천만 원의 분담금을 더 내라니 말이 됩니까? 이게 어떤 얘기냐면 비례율이 낮아진 거예요. 비례율이. 즉 뭐냐? 일반 분양가를 할인해서 해줬으니까 당연히 할인한 만큼 조합원의 추가 분담금이 늘어나겠죠. 예, 조합원의 추가 분담금이 늘어난다는 건 사업성이 떨어진 거예요. 그 사업성은 우리가 비례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례율이 거의 25%가 빠진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냐? 만약에 내가 조합원인데 권리가액이 내가 4억이 나왔었어요. 그런데 4억이 나왔는데 25%의 비율이 빠졌어. 그럼 어떻게 되냐? 곱하기 25%. 자, 권리가액 25% 하면 1억의 추가 분담금을 더 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당시에 왕신리 뉴타운 조합원들은 다 손해였죠.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재개발 안 하는 게 난 거예요. 재개발 안 하는 게. 예,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니까 2013년도에 이런 시장이었어요. 그래서 왜 서울시에서 뉴타운 출구 전략을 폈냐면요. 자, 이런 거죠. 자,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일반 분양가가 하락을 하고 그럼 비례율이 하락을 하니까 조합원의 추가 분담금이 증가를 하니까 조합원이 이익을 보기는커녕 조합원이 손해라는 거죠. 또 아파트의 가치도 낮으니까 조합원의 손해가 너무 큰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자,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뉴타운 출구 전략을 왜 폈냐면 조합원의 이익이 가장 중요한 사업이 재개발, 재건축인데 정비사업을 진행을 해도 조합원이 손해를 낸다면 정비사업이 진행이 안 되겠죠. 그렇죠? 정비사업이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개발 진행 안 돼요. 예, 개발 진행 안 되고요. 주민 갈등은 막 이제 그게 달아났죠. 그렇죠? 예, 그러면서 주민 갈등은 그게 다달고 또 개발 진행도 안 되다 보니까 거기다가 재개발, 재건축으로 지정이 되게 되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재산권 행사도 못 합니다. 예, 행사 못 하잖아요. 내가 신축이나 리모델링을 못 하잖아요. 그죠? 예. 자, 그러다 보니까 야, 이럴 거 자, 못하러 하냐? 못하러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 하냐? 하지 말고 하지 말자. 예, 그래서 뉴타운 출구 전략을 폈던 겁니다. 뉴타운 출구 전략을. 그렇죠? 예, 그래서 10년 동안 재개발, 재건축을 일부러 막고 그다음에 재개발, 재건축에서 다 구역 지정 해제해 주고 하면서 뉴타운 출구 전략을 폈던 거죠. 자, 그런데 뉴타운 출구 전략을 피면서 우리가 아파트가 이제 공급이 안 됐겠죠? 예, 서울은 재개발, 재건축 아니면 예, 신규 아파트 공급 대안이 없잖아요. 그죠? 예,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 공급이 대거 감소하면서 2017년 이후에 아파트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폭등을 해버린 거죠. 그죠? 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뉴타운 출구 전략이라는 정책을 폈는데, 자, 중요한 거는, 자, 지금의 이제 정비 사업하고 과거의 정비 사업하고 좀 다른 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 어떤 거냐면, 일단 이런 거죠.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내가 받는 아파트의 가치가 만약에 상대적으로 아주 크게 되면 사업에 반대할 명분이 없죠. 사업에 반대 안 하겠죠. 다 찬성하겠죠. 왜? 내가 받는 아파트의 가치가 크다 그러면. 그래서 지금 아파트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을 하면서 조합원이 받는 아파트의 가치가 엄청나게 증가를 한 겁니다. 자, 거기에다가 지금 여러분들 서울에 일반 분양가 지금 계속 올라가죠. 지금 서울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요. 서울의 평당 분양가가요. 평균 분양가가 지금 5천만 원 넘어섰습니다. 예. 자, 그럼 일반 분양가가 상승을 하니까 어때요? 우리가 높은 가격에, 조합 입장에서 높은 가격에 일반 분양을 할 수 있으면 그만큼 추가 분담금이 감소를 하겠죠. 그렇죠? 예.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정비 사업이 과거하고는 틀리게 엄청나게 지금 활성화되고 지금 있는 겁니다. 자, 거기에다가 또 서울시나 이제 정부 같은 경우는 정비 사업에 대한 절차를 지금 계속 간소화시키고 있잖아요. 왜 그러냐? 정비 사업 활성화를 해야 도심의 아파트 공급을 꾸준하게 유지를 해주면서 아파트 가격을 안정시킬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죠? 예.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정비 사업에도 변수가 있습니다. 어떤 변수냐? 사업비가, 공사비가 너무 많이 올라버린 거예요. 공사비가. 자, 그러니까 어떤 거냐? 과거에 대비해서
사업성이 또 상대적으로 낮은 또 정비 사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지금 뭐냐? 우리가 재건축 같은 경우도 저층 재건축과 중층 재건축을 비교를 해보면 저층 재건축의 사업성이 훨씬 좋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도 보면 재건축은 저층 재건축은 거의 끝났어요. 이제는 앞으로 중층 재건축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재개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과거에 정비 사업을 했던 사업장들이 재개발, 재건축, 정비 사업장들이 상대적으로 사업성이 좋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와서 보면 과거하고 지금 좀 약간 틀려진 게 뭐냐면 공사비가 폭등을 하면서 사업비에 대한 부담이 엄청나게 증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사업성이 낮은 정비 사업지들이 지금 많이 남아있다라는 거죠. 예, 이게 과거하고 지금하고 현재하고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는 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여기에 지금 이제 포커스를 지금 좀 약간 좀 둬야 돼요. 자, 어떤 거냐? 이런 거죠. 자, 공사비 급등으로 인해서 추가 분담금이 지금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조합원 입장에서 내가 추가 분담금 2, 3억 생각했다가 추가 분담금 5, 6억 내게 생긴 거예요. 그런데 아파트의 가격이 내가 한 20억짜리 아파트 받을 수 있어요. 자, 이런 지역은 즉 아파트의 가치가 높은 지역은 충분히 조합원들이 추가 분담금에 대한 부담을 한다라는 거죠. 왜? 내가 더 추가 분담금을 내더라도 내가 받는 아파트의 가치가 높기 때문에. 그죠? 이런 지역은 진행이 돼요. 자, 그런데 아파트 가치가 낮은 지역들, 즉 입지가 안 좋은 지역은 아파트 가치가 낮은 지역들이잖아요. 이런 지역들은 추가 분담금 증가분에 대해서 내가 받는 아파트의 가치가 낮기 때문에 사업 진행이 안 되거나 진행이 돼도 먹을 게 없는 겁니다. 먹을 게. 자, 뭐냐? 여러분들 최근에 양극화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죠? 예, 우리가 지역적인 양극화, 그다음에 뭐 신축이냐 아니면 구축이냐에 대한 양극화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이제는 재개발, 재건축도 마찬가지입니다. 재개발, 재건축도 어떤 입지에 있느냐에 따라서 사업이 진행이 되고 또 그렇지 못하고 또 이 재개발, 재건축도 입지에 따른 양극화가 상당히 앞으로 심화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과거처럼 그냥 내가 어떤 지역의 재개발, 재건축 이슈만으로 가격이 오른다? 이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아주 심플하게 말씀을 드리면 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만약에 모아타운 얘기만 하더라도요. 모아타운 서울 시내에 지금 97개 지정됐거든요. 근데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97개 중에요. 성공 확률은 20%가 채 안 됩니다. 즉 입지 좋은 지역에 있는 모아타운만 앞으로 진행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모아타운 신속 된다고 해서 다 좋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입지가 좋아야 내가 그만큼의 시세 차익도 얻고요. 그만큼의 내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부동산 투자라는 게 돈만 투자하는 게 아니라 시간도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입지가 안 좋은 지역에 투자를 하신다라는 거는요. 예, 차라리 투자를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뭐냐? 시간을 버리는 투자를 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도요. 입지가 좋은 지역에 투자를 해야 된다. 예, 이거 꼭 명심하시고요. 여러분 투자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성공 확률이 20%도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걸 보면 그만큼 옥석 가리기가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인데 과연 그런 지역이 어디인지 좀 투자 계획 전문가와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언제든 저희 무료 상담 전화 이용하시거나 또 이번 주말에 예정돼 있는 무료 세미나에도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 남은 시간에도 계속해서 여러분의 고민 만나볼게요. 다음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이야기 나눠볼까요? 조금 있으면 아들이 결혼하는데요. 네. 돈은 많지 않고 신혼 살림을 하려는 한 2억 5천이 있는데요. 네. 여기저기 출시돼 보니까 심리 쪽에 18평짜리가 네. 한 5억 정도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그건 뭐 신혼 살림으로 들어가서도 투자 가치가 좀 있는 건지 신혼 살림은 작으면 작은 데 살겠지만은 그것 좀 여쭤보려고 전화드렸습니다. 네, 답심리 어떤 아파트를 좀 보셨어요? 한신 아파트요. 답심리 한신 아파트를 네. 지금 가지고 있는 자금은 2억 5천인데 여기다 네. 조금 대출을 활용해서 그래도 네. 신혼부부가 살면서 돈도 좀 벌 수 있는 아파트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표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기 반갑습니다. 그 한신 아파트 지금 보고 계신다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자, 한번 입지 여건 제가 살펴드리고요. 예. 여기 지금 18평형이 한 5억이면 사요? 예, 예. 그래도 서울에 있는 아파트인데 5억이면 싸네요. 그죠? 아, 그래요? 평수가 좀 작지 않습니까? 근데 서울에 지금 18평짜리라도 5억짜리 거의 없어요. 예. 아, 그래요? 예, 예. 예. 여기 지금 이제 동답 한신 아파트 이제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 얘 같은 예, 예. 경우는 약간 한 5, 600세대 정도 될 거예요. 예, 그래서 예. 이렇게 좀
중급 규모의 단지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네. 지금 복도식으로 좀 돼 있습니다. 복도식.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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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도식으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지하철은 멀죠. 그렇죠? 예, 예. 예, 좀 지하철은 거리가- 도보로 이용이 좀 거리가 불가능합니다. 예. 있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지하철 이용은 도보로 불가능하고요. 예. 일단은요.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매수하셔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예, 매수하셔도 괜찮은데 예. 자, 보세요. 예. 자, 여기가 지금 자, 동담한신. 예, 동담한신 아파트인데 지금 여기가 예. 여기가 지금 18평형이 5억이다. 그러면 사실은 서울에 예, 아파트 가격 치고는 상당히 싼 거거든요. 아, 그래요? 예. 음. 자, 이거 매수하셔도요. 예, 예. 어느 정도 조금은 시세 차익은 보실 거예요. 예, 예. 예, 그게 이유가 뭐냐면요. 간단하게 네. 말씀드리면 예. 자, 지금 이제 금리 인하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죠. 그렇죠? 예, 예. 예, 우리가 금리 인하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 어떤 예. 지역의 아파트의 거래량이 늘어나냐면요. 금리 인하가 예. 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아는 상식이 금리 인하가 되면 상대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높은 지역이 좀 이제 이자에 대한 부담이 크니까 금리 인하가 되면 그런 지역의 그러니까 상급지의 아파트 가격이 오른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런데 예. 그게 아니에요. 금리 아, 인하가 그래요? 되면 상대적으로 하급지들의 거래량이 많이 늘어납니다. 아. 하급지, 그러니까 싼 아파트의 거래량이 많이 늘어나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 상급지들 같은 경우는 사실 이자하고 별개예요. 이자하고 별개. 예, 별개고요. 예. 상대적으로 우리가 여유 자금이 적을수록 어떻게 보면 이자에 대한 부담이 많아지거나 적어지거나 이런 거에 대한 연관성이 상당히 깊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예. 금리 인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면 하급지의 거래량이 늘어나거든요. 이거는 예. 우리가 이제 과거의 예를 보면 돼요. 과거에 우리가 기준금리 인하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을 때가 2019년 7월 달이거든요. 7월 달. 예. 근데 예. 2019년 7월 달부터 기준금리가 인하가 되면서 어떤 시장이 네. 벌어졌냐. 서울의 외곽 지역들, 노도강이나 금강구나 이런 지역의 거래량이 늘어나기 시작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앞으로 금리 인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면 하급지의 거래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런 싼 아파트의 가격은 오를 거예요. 예. 근데 중요한 거는 얘가 올라봤자 얼마나 오를까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가격은 올라주는데 크게 오를 것 같지는 않아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 아까 제가 네. 설명을 들었지만 우리 지금 자제분이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근데 자제분이 지금 갖고 있는 거는 지금 여유 자금은 조금 적지만 예. 여유 자금은 조금 적은데 지금 시간을 갖고 계시는 거거든요. 예, 예. 자, 우리가 부동산 투자라는 거는 물론 이제 어느 정도의 약간의 시드머니도 있어야 되지만은 그러니까 네. 돈도 있어야 되지만 시간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우리 자제분이 앞으로 돈을 벌 기회가 상당히 많이 남아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다음에 지금 우리 선생님에 비해서 지금 시간도 많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차라리 좀 시간을 투자를 해서 시세 차익을 많이 볼 수 있는 이런 지역 쪽으로 투자를 하시는 게 좋지 않겠어요? 아, 예, 예. 아, 당연하죠, 그건. 자, 예를 들면요. 여기는 네. 과거라고 1년 전의 일이지만 예, 여기 지금 아까 동답 한신 아파트 주변에 여기 뭐 답심리동이나 이런 데 지역들 있죠. 예. 이런 지역들이 다 모아 예. 여기 예, 신속 이런 지역들이 지금은 다 지정됐거든요. 작년하고 올해. 예. 근데 여기 지정되기 이전에요. 여기다 네. 1억 투자하면 가능했어요. 아, 1억 투자하면 가능했고요. 입지도 지금 얘네보다는 훨씬 더 좋죠. 역세권이죠. 예, 예. 그죠? 예, 맞습니다. 차라리 그럼 우리 지금 자제분께서 지금 아직 젊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있으니까 예. 저 같으면 아까 여유자금 1억 5천이라 그랬죠. 그렇죠? 예. 그럼 1억 5천 정도는 1억 예. 이런 식으로 앞으로 개발이 될 만한 지역에 조금 예. 빌라라든가 이런 좀 소액 투자해서 묻어 놓고요. 그다음에 시간을 예, 투자를 아, 하는 거죠. 예. 아, 예. 그다음에 내가 1억 정도의 요즘 이제 전세자금 대출 잘 되잖아요. 그죠? 예, 예. 그럼 1억 정도에 내가 플러스 전세자금 대출을 해봤자 예. 여기 지금 이자 내는 거와 똑같거든요. 동담한신 예. 아파트 사서 대출 받아서 이자 내는 거랑 내가 조건 예. 전세자금 대출 받아서 거주하는 거와 똑같은 거잖아요. 네. 그럼 내가 나머지는 전세자금 대출 받아서 거주하고요. 이렇게 예. 하면 더 어떻게 보면은 내가 효율적으로 시간을 쓰는 게 아닙니까? 그렇죠? 아,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얘보다는요 좀 예. 나눠서 거주하고 투자를 좀 분리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명쾌한 설명으로 답변 드렸습니다. 우선은 그 아파트 매수 반대 의견 드렸으니까 아드님께 좀 잘 전달해 주시고 또 어려운 점 생기신다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저희 방송 끝난 이후에도 무료 상담 전화 계속 열어둘 거고요. 이번 주 토요일에는 정창근 대표와 함께하는 무료 세미나도 준비되고 있습니다.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 주시면 자세하게 참여 방법 안내 도움 드릴게요.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도 즐겁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알찬 부동산 정보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